이미 시장에서 이제 이탈리아랑 중국 세라믹을 이제 비교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네요. 자, 이런 분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주제 괜찮네요. 중국산 세라믹 식탁을 판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루비툰님께서. 대만산 중국산과 다르다 하면 되고, 예, 방송을 많이 보셨어요. 그쵸? 이거는 라이프패킹님이 일단, 난 대만산이고 중국산인데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이제 대만산하고 중국산을 비교하면은,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중국은 좀 뭔가 인식이 안 좋으니까 괜찮네. 라고 하면 되고, 국산도 중국산과 다르다고 하면 되는데, 중국산은 이태리 제품과 비교하면 될까? 예, 여기에 전제가 있겠죠? 전제. 전제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때는 그 인재 부조화를 건듭니다. 인재 부조화가 뭘까요? 인재 부조화는 바로 사람들이 내가 뭐가 좋다. 예를 들어가지고 핸드폰은 애플이지 아니면 미국은 뭐 잘 만들지 독일이면 뭐 자동차지 뭐 이런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제 건드려 줘야지만 이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산은 안 좋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흔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제 이게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렴한가 비슷한가. 저렴하면 뭘 해야 될까? 이태리와 품질이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정당하죠. 요거는 이태리아 품질 비슷하기 때문에 날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거야. 예, 이제 비슷하면은 디테일 포인트로 고객을 시선을 바꾼다. 이 세라믹 식탁의 강도를 막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세라믹 식탁의 향균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맞춤 피팅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걸 맞춤 피팅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품 기능화로 바꾸는 거죠. 되게 이게 한때라고 하면 그렇지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꽤 큰 트렌드였죠. 이렇게 이제 원목이 아니라 위에 있는 세라믹을 올려가지고 약간 그 철 재질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놨던 걸 세라믹 식탁이라고 합니다. 이 세라믹 식탁 같은 경우 저도 흥미 있어서 몇 분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이제 수입해서 팔고 싶어. 볼게요. 아예 여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태리 세라믹, 중국 세라믹을 비교해 버렸네요. 이미 시장에서 이제 이탈리아랑 중국 세라믹을 이제 비교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네요. 자, 이런 분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아까 전처럼 우기는 방법이 있겠죠. 우긴다. 그냥 뭐 나 이태리야. 이태리고 중국하고 비교해 볼 거야.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것도 마케팅 전략으로 보면은 뭐 제가 방송에 살 얘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잘 파니까. 그리고 뭐 세상에 사기꾼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내가 중국산이란 거를 그대로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보통은 제품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후광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후광이라고 하면은 디자이너를 내세운다던가 합리적인 고객을 내세우거나 프리미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약간 사회 저명 인사라고 표현할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자 들어간 직업들, 뭐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택한 아니면 청담동에서 선택한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좀 희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가구시잖아요. 가구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아예 어,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색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했었던 예시 중에서 이런 경우가 그래요. 자, 퓨어힐 상구구 이 업체는 이제 버즈 가구의 서브 브랜드입니다. 버즈 가구에서 이제 그 여기에 오가닉 라인, 그러니까 면 라인을 따로 떼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가 거의 동일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오가닉 면을 써요. 오가닉 면을 쓴 그 쇼파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뭐 아마 공개가 돼 있겠죠? 여기 면을 그 어디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면을 가져오는 위치 자체가 막 엄청 리스펙트하지 않아요. 우즈베키스탄 하면 이제 중국하고 맞불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퓨얼구상구 같은 경우는 그 장점을 좀 희석시키려고 했어요. 뭐냐면 오가니 쇼파인데 가격도 좀 세게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일단 우즈베키스탄 즉 중국과 인접해 있는 그 이런 원산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가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펙트 하지 않잖아요. 그쪽에서 있는 그 쇼파의 원산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아예 버즈 가구의 오가닉 천 브랜드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퓨얼구상구라고 하는 이제 네이밍을 걸어버리죠. 네이밍을 바꿔버려가지고 아예 인식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요거를 색다르게 가져간다가 즉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퓨얼구상구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 써있죠. 농약이 없었던 1939년 이전의 순수한 시대의 쇼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아예 그냥 스토리텔링을 네이밍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중국 세라믹 식탁 저렴하세요 사세요가 아니라 갑자기 퓨어 세라믹 1939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퓨어 1939의 뜻을 아세요? 퓨어 1939는 뭐 1939년에 농약이 개발됐는데 그 농약이 개발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절 이전에 원래대로의 방식으로 순수한 오가닉 땅에서 만들어진 쇼파입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밍이나 브랜드가 세버리니까 뒤에 있는 게 희석이 돼버려요. 또 이런 건 약간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이런 느낌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산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산과 이태리를 비교해봤더니 중국산이 긁힘도 더 잘 방지를 하고 코팅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을 사세요 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의 인지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세라믹계의 애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퓨어 뭐 세라믹 뭐 1939예요. 아니면 뭐 기부하는 세라믹 아니면은 뭐 타겟을 딱 명확히 한 다음에 아니면 되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 인테리어랑 붙여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90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히든도어라고 하거든요. 히든도어 무몰딩 인테리어. 예, 요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든도 무몰딩 전문 인테리어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모든 인테리어 다 한다고 하고 집수리도 다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 순간 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무몰딩 히든도어만 합니다. 이 히든도어에 딱 어울리는 세라믹이야. 식탁이야. 이렇게 하면은 또 얘기가 확 달라지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브랜드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드신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스토리는 보통 어디에서 나오냐? 트렌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같은 트렌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 인테리어 트렌드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야 될 사람들 이걸 지금 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몰딩이나 히든도어 인테리어를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히든도어 전문 세라믹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갑자기 예, 히든도어에 왜 맞는지가 설명이 될 수 있고
그 히든도어라든가 우몰딩을 했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걸 했더니 정말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라고 했던 약점이 좀 감춰지는 거죠. 물론 정당한 정당한 상품성은 있어야 됩니다. 상품성이란 거는 이제 뭐 제품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품 기능을 거의 못 갖는다면 아니면 제품 라인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거기에 맞는 라인업만 좀 갖춰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던가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퓨어1939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퓨어1939가 이제 오가닉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면화 생산 지역이 그렇게 리스펙트하지 않으니까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어 얘네들을 리스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퓨어1939라는 스토리텔링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만약 여기에 갑자기 뭐 철제 의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저기 뭐 침대도 막 집어넣고 이러면 이게 브랜드가 깨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이태리와 직접 비교는 안 돼요. 그거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돌려치기라고 얘기할까요? 새로운 개념으로 혹은 좀 특별한 브랜드 느낌으로 부딪혀서 희석시켜야 돼요. 근데 그 브랜드는 뭘까요? 그 브랜드는 고객들이 원하는 브랜드여야 됩니다.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고객들이 우리 집 몇 평인데 뭐 우리 평 예를 들어 원룸에 어울리는 세라믹 식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트렌드 중에 짠 아니면은 아이와 함께하는 세라믹 식탁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타겟층이 원했던 것들 기존의 업체들이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기존 업체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이미 잘 팔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던 그 틈새 매니아 시장들을 딱 잡는 브랜드면은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그만큼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팔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거죠. 그냥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이런 분위기나 혹은 이런 거 하려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패키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굿즈 같은 거 잘 만드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택이라든가 박스 포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떼어서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가구 인테리어계는 제가 돌아다닌 바로는 다 지금 곡소리 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깨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힘들어지면 대부분 살아남기 위해서 광고비를 과다하게 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뾰족한 컨셉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할게요. 예, 약간 어렵죠. 예. 어려우신데 머니 컨텐츠 다른 강의들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잘 이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자가 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기획자가 머리를 많이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비용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시행착오에서 빠르게 벗어나요. 기획자는 이런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들인 거죠. 저는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냐? 예측 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야, 창의력이 뛰어나고, 뭐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기획자는 예측 가능한 상상을 팀원들이나 고객한테 전달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기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자의 가장 큰 덕목은 많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퓨어1939
버즈 가구라는 업체가 잘 하니까 버즈 가구라는 업체가 왜 퓨어1939라는 걸 떼어놨는지 닥터 바리스타라는 업체가 왜 닥터 바리스타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패키지를 일관성 있게 만들었는지 비타민 D 당근즙이라는 업체가 왜 청사과즙을 하지 않고 이런 비타민 D 사과 당근즙을 해야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가장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게 그냥 런칭하는 거. 그냥 일단 가져와 보자. 아니면 그냥 되겠지. 안 됩니다. 예,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실패담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획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내가 사업자고 내가 당사자면은 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 스토리에 혹할까? 아니면은 이 일은 괜찮을까? 아니면 이런 패키지를 해가지고 제작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예. 이렇게 할수록 일단 비용이 확확 줄어들어요. 중간에 이제 끼는 분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는 언제나 있는 거죠. 하지만 경우의 수를 많이 알고 있으면 1번 했는데 안 돼? 그럼 2번을 해봐야겠다. 아니야, 2번 해봤는데 좀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 2번 좀만 시간을 누리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획자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경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넷스토어 쇼핑몰 물어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장단점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거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예, 월요일 아침이니까 기운도 좀 빠지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얼른 일하러 갑시다 다들. 예, 일하고 이번 주도 돈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 좋은 고객들 만나시고 직원들과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